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0일 수요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좀 상승폭이 나왔죠. 나스닥이 1.5%, S&P가 0.8% 올랐습니다. 바이든 강세, 바이든 시대인데 어쨌든 나스닥은 계속 죽을 줄을 모르고 또 올라가고 있네요. 상승 종목수 5,100개, 하락 종목수 2,200개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젯밤에는 옐런 의장이 아니죠, 이제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가,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경기 부양 의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이제 이걸 핑계로 좀 올랐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짜 이 누군가 절대자 한 명이 이렇게 시장을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게, 그냥 뭐 하나 그 다르게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톱니바퀴 맞춰 움직이듯이 모든 어떤 자산들이 따다다다닥 일제히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신기하다라는 게, 그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고점을 확인하고 이렇게 잠깐 밀리는 모습 나오니까 이런 자리에서 옐런 의장이 어떤 좋은 이야기 터뜨리고 있죠. 누군가 이렇게 절대자 한 명이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주무르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별로 필요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옐런 의장이 했던 내용들, 옐런 의장이 뭐라고 했는지 좀 대충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무튼 그 연준 연방준비제도 출신이라 갖고 그런지 뭔가 좀 사태에 대한 인식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크게 가자, 부양책 많이 많이 쓰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옐런 의장 중국 대리기 계속할 거다, 모든 수단을 활용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특히 그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중국에 대해서 모든 도구 사용한다, 인위적인 환율 조작 용납하지 못한다 하면서 최근 한 2, 3거래일째 어떤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특징인데, 그죠?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오늘 아침쯤에 인터넷 뒤져보다가 이런 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 보시면은 그 올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거 제목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중국은 제2의 일본이 될 것인가, 이런 건데, 어,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GDP의 한 88% 정도 선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 어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경쟁국들을 제치고 살아남았는데, 대표적으로 소련,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그 다음에 떠오른 게 지금 중국이죠. 아무튼 소련 같은 경우는 44%대, 미국 GDP의 44%대까지 올라섰다가 꺾였고, 제풀에 꺾였나, 아무튼 그랬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플라자 합의로 끝이 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8%까지 올라왔는데, 아무튼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이 어떤 경쟁자가 생겨나도록 잘 내버려 두질 않죠. 경쟁자의 콧대를 꺾긴 꺾을 건데, 요런 수치가 아무튼 보였습니다. 미국 GDP의 88%까지 따라왔다, 상당히 크게 따라왔다라는 점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보이는 날에 옐런 의장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언젠가 이제 미국이 이제 자기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조지긴 조질 건데, 중국 조지는 사인은 위안화 보시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실제로 최근에 우리 위안화가 좀 달라져서 뭔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은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물증이 확실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정도 하고, 그죠? 과감한 부양책 촉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채권 금리라든가 이런 거 오를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그 미국 증시부터 좀 대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나스닥하고 S&P 둘 다 갭 상승 출발해서 쭉 장중에 잠깐 빠졌다가 계속 올랐죠. 장 초반에 빠지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현물지수 기준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어떤 저항을 돌파한 척 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게, S&P 같은 경우는 대충 요런 식으로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인데 이걸 붕괴시키면서 시세가 한번 났고, 여기 개파락했던 자리를 어젯밤에 메꾼 것 같은데, 여기에 갭은 여전히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어젯밤 갭 상승 출발했잖아요. 여기 갭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어젯밤에 오르긴 올랐는데 아직까지 이 다시 지난번에 붕괴시킨 이 박스권까지는 아직 들어가진 못했다. 장중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왔죠. 어제 좀 강하게 올랐으니까. 나스닥은 대충 이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는데, 박스권 안에 갭상승해서 들어가서 아예 이제 위쪽까지 한번 터치를 한 모습입니다. 아직 뭐 넘어가진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어떤 상승 가능성들은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다. 왜? 예를 들면은 이제 어젯밤에 말씀드린 논리가 뭐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며칠 전부터 하고 있는데, 뭐 그죠? 맨날 그러니까 아시겠죠? 지금 일단 하루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이 라인, 여기 있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라인을 아마 살짝 붕괴시키면서 조금 더 내려오긴 내려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딘가에서 바닥을 다지는 순간, 뭐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하여튼 어디선가 바닥을 다지는 순간, 얘가 다시 올라가는 순간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점에 대한 테스트들을 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 지금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원화 같은 경우도 세 번째, 뭐 이렇게 저점 테스트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 안에서 이 주식시장은 어떤 고점에 대한 테스트, 이 저항 부분에 대한 테스트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어떤 주식시장과 환율의 관계로 본 해석이다. 이렇게 어젯밤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23, 오른 게 아니죠. 어쨌든 어제 개파락 출발해서 이렇게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여전히 때가 되면은 계속 양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양봉이 나오면 일단 어떤 지지력 이야기 하는 거니까, 이런 모습들 다 하고 있고, UVXY도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 변동성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게 참 UVXY가 잘 안 살아나서 아무튼 조심하셔야겠죠. 이거 무조건 11달러 뭐 돌파, 이거는 좀 대략적인 이야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최소한 어디에요? 최소한 지금 이제 10.2 정도는 지켜줘야 됩니다. 10.2 붕괴시키면 이거 좀 진짜 위험하겠죠. 종가상으로 10.2 정도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10.2 붕괴되면은 이거 아래쪽으로 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변동성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조심하긴 조심해야 된다. 어떤 라인들은 잘 잡아야 된다. 10.2 정도를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세 번 정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보인 거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가 또 강력한 지지력이 될 수 있습니다. 10.2 부근 지키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UVXY 아직까지 큰 꿈을 꿀만한 때긴 해요. 요즘에 좀 움직임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어젯밤에 뭐 미국 주식이 올랐으니까 뭐 테슬라라든가 뭐 당연히 뭐 이런 친구들 다 올랐겠죠. 테슬라 뭐 반도체 지수 뭐 이런 거 다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직까지 뭐 할 건 이런 건 없고,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런 모습이 나왔고, 미국이 상승하면 한국은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식시장과 환율의 관계, 뭐 환율이 단기 고점 나오면서 주식은 올라가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어젯밤에는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변동성 지수 쪽을 봐도 뭐 그렇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시장 상황이 웃기는 게, 지수가 올라가면 변동성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긴 하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올라가면 변동성 지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앞으로 이 상승은 뭐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시세는 끝이 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특징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락도 끝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상승도 끝이 갈수록 가팔라진다. 지금 상승이 거의 뭐 끝자락 정도에 오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막 거의 폭등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전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이제 사이드카급 시세는 4에서 5%급 시세는 나왔으니까 이 시세가 가팔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봤을 때
다음번에 상승하는 거는 8%대 상승하는 어떤 서킷 브레이크를 보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요런 이야기를 요런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변동성 지수 이야기하려고 밑밥을 까는 건데, 그러니까 오를 거면 이제 갈수록 교육이 가팔라지고 빡시게 올라야 된다는 거죠. 빡세게 오르려면은 이제 변동성 지수는 이제 상승하면서 갈수록 더 폭등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변동성 지수가 코스피가 36 가까이 올라왔었거든요. 36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여기서 더 오르려면은, 여기서 이제 더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약간 레벨업이죠. 여기서 더 오르면 뭐 40이나 50대까지 올라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하락에서 40대 50대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40대 50대 물론 쉽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으로 변동성 지수가 이제 40대 50대를 보려면 그건 좀 그죠, 진짜 8%대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쉽지가 않을 거라고. 하락 같은 경우는 워낙 고변동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 변동성 지수가 치솟는 건 전부 다 하락대잖아요. 대부분 하락대입니다. 하락할 때 변동성 지수가 30대까지 치솟고 나서 보통 다시 내려오고 이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해서 이렇게 뭐 35, 40 정도 부분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이거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대신 한 번 더 오르면 이제 서킷 브레이크급일 거라는 거죠. 지수 상승이 서킷 브레이크급으로 나오면서 변동성 지수 40대를 보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오를 거냐고요. 8% 오른 다음엔 어떻게 오를 거야.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뒤로 이제 상승은 끝나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오르고 끝나거나 아니면 지금 죽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40대까지 또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락도 아니고 상승이니까 변동성 지수가 더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게 다시 내려온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박스권 안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뭐 20대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 이제 힘이 빠지는 거겠죠. 지금은 상승할 때 오르고 하락할 때 변동성이 같이 빠지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아무튼 이게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드니까 주식시장은 조금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지금 이거 끌어올린 주범이 콜옵션이었으니까 콜옵션 가격을 좀 빼면서, 그리고 풋옵션은 죽이지 않으면서 이 가격을 좀 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게 가격이 빠지면은 주식시장 고점도 안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환율과 주식시장 관계 이런 식으로 봤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 지수가 더 이상 높아지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착안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앞으로 이렇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드린 거죠. 전달이 잘 됐을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보시면 어쨌든 벌써 쌍고점 모양 나오면서 좀 약간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옵션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옵션이 비싸요. 그러니까 시장을 앞으로 더 상승시키기에는 너무 비싸대라는 겁니다. 지수가 8% 올라야 되는데 8% 오르려면은 8% 올리기에 이게 그 메리트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다 돈 벌라고 하는 건데, 다 이게 돈 벌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옵션이 너무 비싸지 않냐, 콜옵션이라든가 풋옵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지수가 1%, 지수가 뭐 선물이 2포인트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 1.9포인트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0.4% 정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콜옵션 외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하락 중이기도 하다. 물론 뭐 지금 2포인트 넘게 오르니까 몇 개는 또 상승 전환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웬만큼 이제 상승해서는 이게 보시다시피 콜옵션이 시세가 잘 안 난다는 겁니다. 이 콜옵션 시세가 좀 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콜 같은 경우는 갭 상승해갖고 이렇게 쭈루루룩 외과 친구들이 이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 452 콜옵션부터는 상승이네요. 아무튼 이런 모습 나오고 있다. 동시에 풋옵션 쪽을 보시면 어떤 박스를 일단은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물론 아직 뭐 지지력 이야기하긴 좀 이르긴 이른데요. 종가까지 봐야 되는데, 풋옵션 같은 경우는 요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죠. 이거 박스권 요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관점, 그죠?
이런 박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일단 오늘 양봉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 나오는지 여부 종가까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갭상승 선물지수 보자면 갭상승해갖고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그죠? 430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인데 이거 매물대에다 대고 갭상승 출발하니까 일단 별로 좋지는 않겠죠. 아무튼 시장 흐름이 뭔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뭐 옛날처럼 공격적으로 잘 오르진 못하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봐야 될 거는 아무튼 변동성 지수 떨어지는지 여부, 변동성 지수 더 이상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 안 붙고 옵션들이 좀 싸질 수 있는지 여부하고, 또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가 얘가 이제 어딘가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저점 다지고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 얘가 어딘가에서 저점을 다지는지 여부,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것들 보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에 환율이 저점 테스트를 함에 동시에 지금 고점 테스트가 어딘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무튼 417을 안정적으로 깨야 됩니다. 그죠? 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17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417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테스트하는 뭐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뭐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하루 붕괴시켰다가 하루 올라왔다가, 근데 만약에 했다가 다시 올라왔다 지금 여기 다시 붕괴시킨다면은 좀 의미가 있어지겠죠. 지금 한 번 깬 거잖아요. 한 번 하루 깬 건데 모르죠.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깨면은 두 번, 세 번은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신뢰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지 뭐 이런 여부를 좀 지켜보자고요.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